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자, 오늘은 포비 디지털에서 팔고 있는 HS70이라는 조명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동차도 보면은 매일 타는 자동차가 있죠. 그리고 가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게 없겠군요. 가끔 한 번씩 타보는 자동차, 재미로 타는 자동차, 그런 거 이제 뭐 펀카, 세컨카 이렇게 부르는데, 대부분의 조명들이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쓰는 조명이 있고, 간혹 이제 촬영의 규모가 커지거나 아니면 특수한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조명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는 이 HS70도 매일 쓰는 조명이에요. 그래서 조명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새 조명을 구입하시려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조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가방이에요.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특이점이 뭐냐면은 이 좌우에 그 가방끈을 이렇게 걸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걸 손으로 들고 차에 싣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깨에 이렇게 꽂아봤더니 이렇게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기에도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송은 뭐 별로 지장이 없고, 자, 가방을 열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쓰던 조명 한 2달쯤 전에 이제 포비에서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제가 집어넣은 것들이 있고 원래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집어넣은 것들부터 꺼내봅시다. 요거는 5100인가 하는 스탠드예요. 5100 블랙. 그래서 5100이 아니고 5001이군요. 5001B라는 조명 스탠드고, 제가 쓰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스탠드예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 이거는 구입할 때 한 번에 이제 한 봉다리를 구입을 했는데 1000개 들어있어요. 1000개가 들어있고 가격은 12,000원. 그래서 좀 이렇게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또 요 안에 원래 안 들어있던 게 요게 있겠네요. 요거는 V마운트 배터리예요. 230짜리 V마운트 배터리. 요렇게가 요 안에 안 들어있고 나머지는 오리지널 구성품이에요. 끊어놓읍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이에요. 주요한 것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 라이트 패널이에요. 이게 조명의 패널이고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앞쪽을 보면은 이 LED 모듈들이 이렇게 쭈르륵 박혀 있고요. 뒤쪽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이 연결 브라켓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 케이블 하나가 딸랑딸랑딸랑 이러고 있죠.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핵심적인 특징이 여기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이걸 좀 설명을 계속 해봐야 되겠네요.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 이 조명의 기본적인 무게가 여기 보면 1.65kg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 자체만의 무게는 한 500g? 500g이 조금 안 되지 싶어요. 엄청나게 가볍고, 그리고 재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스티로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기보다 엄청나게 가벼워서 그래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이제 그 카본 무늬로 만들어져 있고요. 뭐 별건 없는데 엄청 가벼운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판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휘질 않아요. 꺾이지도 않고 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자체가 힘을 받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옆을 보면 두께는 많이 두껍지가 않잖아요. 요게 이 조명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옆에 보면은 제가 이 조명에 거는 마운트를 꺼내놨거든요. 요거는 매지감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하고 보면은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이 삼각형을 이 뒤쪽에 보면 여기도 삼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다가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꽂으세요. 그리고 돌리면 되게 간단하게 장착이 돼요. 뺄 때는 이 고리가 있는데 거리를 딱 당기고 돌리면 쏙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도 편하고 장착하기도 쉽고. 오케이. 꼭 카메라 앞에만 나오면 이렇게 버벅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두께. 이 매직감을 이렇게 풀러가지고 이렇게 놓고 요게 이제 최대 두께인데, 이 마운트를 한 상태에서 두께가 요거밖에 안 돼요. 대략 5cm 미만이에요. 5cm면 요만큼이잖아요. 요거보다 더 좁네요. 한 4cm 되겠는데요. 요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이걸 세팅할 수가 있으니까 조명이 들어가지 못하는 틈들 있잖아요. 뭐 공간이 좁아가지고 뭐가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싹 넣었을 때 이게 엄청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얇고 판처럼 만들어진 조명들 중에서 요즘에 많이 팔고 있는 게 뭐냐면은 플렉시블 조명이라 그래서 이렇게 휘는 것들이에요. 그 휘는 것들이 그 자체가 패브릭처럼 만들어져가지고 두께가 얇은 건 좋은데,
그걸 버티기 위해서 뒤에 스탠드가 들어가요. 그런데 스탠드가 이렇게 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대기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보면은 5cm가 넘어가요. 한 7에서 8. 짧은 것들이 그렇게 되고 더 긴 건 한 10cm 가까이 되니까 이거보다 한 2배 정도의 공간을 더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간 두께가 얇기 때문에 뭐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책상 위에서 뭘 할 때 책상에 이렇게 클램프를 해서 스탠드를 딱 세워 놓으면은 이 두께가 얇아가지고 세팅하는데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뒤를 보게 되면은 이거 띄고 봅시다. 이 뒤에 조명의 이름하고 그리고 요 밑에 스펙들이 이렇게 쭈루룩 적혀 있어요. 조명의 이름은 플래그 라이트 HS70 RGBWT 컬러 LED라고 써 있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또 볼 수가 있죠. RGBWT예요. 레드, 그린, 블루에다가 화이트에다 텅스텐이에요. 그 전까지 나오던 조명은 RGBW까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새로 나온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이런 것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허접하거든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좀 싼 티가 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듈 자체는 최신 모듈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이 특징인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 스펙들을 계속 봅시다. 파워가 70W라고 써 있어요. 이 파워 70W라는 거는 광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비 전력이 시간당 70W를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꺼내놓은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230W짜리 배터리거든요. 이 조명을 70W 풀 발광을 하면 37에 21이니까 230W짜리 조명으로 한 3시간이 조금 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볼테이지, 이거는 쓸 수 있는 전원을 말하는 거겠죠. 13에서 17V, 직류로는 그렇게 들어가고 교류는 100V에서 240V, 프리볼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밑에 CRI는 93에서 98까지, TLCI는 95에서 97까지, 뭐 이 정도. 조명이 이 스펙만 보면은 꽤나 상급 조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그 LED 전구 조명들 있잖아요. 그런 게 보통 좋은 것들이 한 CRI가 80 정도 나와요. 그리고 좀 저렴한 것들은 72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72짜리 조명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파란데 이 주변으로 녹색광이 이렇게 끼워가지고 영상을 촬영해 보면은 색이 막 뒤섞여가지고 보기 싫은 그런 조명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렇게 좀 CRI가 떨어지는 것들이고, CRI가 막 90 이상 좋은 것들은 딱 찍어보면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선명하게 나온다는 특징들이 있는 거죠. 자, 패널은 이 정도로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걸 봅시다. 이거는 소프트박스예요. 딱 피면 이렇게 되고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어떤 소프트박스들은 이 테두리 따로 있고 앞에 천이 따로 있고 이런데 이건 하나로 돼가지고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데 되게 간단해요. 특징은 이쪽은 일자로 쭈루룩 일자고, 여기 보면은 구멍이 뽕 뚫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꼬랑지, 요 딸랑딸랑하는 꼬랑지가 나오는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냥 대충 덮어 씌우면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대충 진짜 덮어 씌우면 어렵지 않게 쑥쑥 하고 꽂을 수가 있어요. 이 소프트박스를 꽂으면 빛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지는 효과들이 있죠. 거기다 소프트박스의 투과율, 그러니까 이 앞천도 제일 얇은 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투과율이 높아가지고 이 소프트박스로 인해가지고 빛이 손실되는 그 수치도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됐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요거 펴가지고 한번 기본 세팅을 계속 해봅시다. 5001이라는 이 스탠드가 가끔 쓰는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구조가 일반적인 A 스탠드랑 달라가지고 얘를 꽉 조여도 위에서 무게가 많이 가해지면은 이게 주저앉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일 가벼우니까 여기다 두고 여기다 세팅을 계속 해봅시다. 조명 머리통은 이렇게 걸어 놓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하나가 있어요. 저 조명에서부터 이 컨트롤러까지 연결해주는 케이블인데 10핀 에비에이터 커넥터라는 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 커넥터라는 건데 이거 처음 봤을 땐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좀 지겹더라고요. 이게 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컬러풀하고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계적인 느낌이 심해가지고 뭐 쓰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이 컨트롤러에 보면은 10핀 커넥터를 꼽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꽂아주고 잠그고, 그리고 이 컨트롤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되겠네요. 자, 컨트롤러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표시창이 있고 위에 4개가
메뉴예요. 그리고 광량을 낮추고 높이고 광량하고 세군도로 왔다 갔다 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건 전원 버튼이고 이렇게 이 전면 패널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USB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은 220V를 다이렉트로 꼽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 5m짜리 전원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다이렉트로 220V를 꽂을 수가 있고요. 안테나는 리모컨하고 2.4GHz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4핀짜리 일반 어댑터 구멍. 이것도 전용 어댑터가 아니고 그냥 그 조명용 어댑터를 여기다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명용 어댑터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C핀 항공 커넥터 꼽는 자리. 이렇게 해서 옆면은 끝났고요. 뒤에는 V마운트를 장착할 수 있는 이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아래쪽에도 셋, 넷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 가방 설명해 드리면서 어깨끈 거는 자리 없다 그랬잖아요. 어깨끈 같은 게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어깨끈은 있는데 왜 이걸 걸 수가 없나 했더니 이게 여기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 배터리를 연결한 채로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조명을 손에 들고 움직이면서 조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면은 이게 좀 괜찮아요. 그리고 이걸 풀러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해가지고 이 조명 스탠드 같은데 이렇게 걸어두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어깨끈이 조금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잘 안 걸려가지고 요거를 요즘에는 많이 안 쓰고 저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고 그래요. 자, 요거 배터리를 여기다 일단 꽂아 놓읍시다. 이게 꽂으면 자동으로 켜질 텐데 꽂으면 켜져. 안 켜지네. 켜졌어요. 이 자동으로 켜지는 게 무선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연결된 걸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전원을 여기서 꺼놔도 배터리하고 얘는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리모컨이라는 게 멀리서 딱 눌렀을 때 켜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기 전원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상태로 전원이 계속 살금살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모컨으로 해서 이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조명이 켜졌어요. 야, 이 조명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잘 켜지네요. 평상시에 써보면은 방향을 꽤 많이 타는 편이에요, 이 리모컨이. 이쪽에 안테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안테나 쪽으로 이게 와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거나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리모컨은, 멋으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이게 되게 익숙해요. 그래도 오늘은 잘 되네요. 오케이. 자, 됐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세팅을 마치기 전에 이걸 여기다 묶어야 되겠죠? 케이블 타이를 두 개 이렇게 꺼내가지고 요 옆에다가 요렇게 꽂아가지고 이걸 들고, 무겁다.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꽂으니까 무겁네요. 그래서 배터리를 뽑고, 그리고 이거부터 여기다 꽂읍시다. 자, 침착하세요. 이거 꽂을 때는 천천히 꽂으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하나 묶고, 그리고 아래쪽도 하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에 묶어주고, 그리고 니퍼. 이게 이제 제일 저렴한 니퍼인데 이거 1,000원 주고 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요 꼬댕이를 떡 끊어주고, 이 니퍼 같은 경우에는 공구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주머니가 따로 있어요. 그 파우치 같은 거에다가 공구를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예전에 이제 허리에 차고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카메라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요거 케이블 타이를 갖고 다니시면 여기저기 이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하나 이제 12,000원 주고 1,000개 구입해 놓으십시오. 한 몇 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얀색으로 샀잖아요. 검정색으로 사봤더니 문제가 뭐냐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조명 장비들이 전부 다 새까만데 케이블 타이까지 검정색이다 보니까 이 구별이 안 돼가지고 어디를 잘라야 되지, 어디다 묶었지, 그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하얀색이 보기에는 별론데 쓰기에는 더 편해요. 오케이, 자, 됐고 조명이 켜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명을 끄고, 자, 이제 조명 그 메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이렇게 좀 보일래나요? 메뉴가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자, 이렇게 조명을 켜고,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어떤 메뉴가 있냐 하면은 CCT라는 메뉴가 있어요. CCT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거예요. 켈빈, 그리고 광량을 조절하는 거. 켈빈은 이 2800 켈빈에서부터 10,000 켈빈까지 가요. 이거 너무 밝은가요? 여기 조명을 좀 꺼봅시다. 스튜디오 조명 이렇게 끄고 나면은 어때요? 좀 노리끼끼한 게 이렇게 좀 보이나요? 노르스름하게 2800 켈빈이죠? 그리고 쭈루루루루 이게 올려가지고 10,000 켈빈까지 아주 파랗게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켈빈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우리는 아까 5600 켈빈으로 찍고 있었거든요. 5600 맞췄고, 그리고 디머를 조정해가지고 광량은 100%에서부터 10%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10% 그리고 쭉 올리게 되면은, 야, 이걸 차라리 제 얼굴 쪽으로 이렇게 돌릴까요?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이게 100%, 그리고 다시 또 광량이 줄어들죠. 광량을 10%까지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메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HSI라고 되어 있어요. HSI 딱 누르면은 휴하고 세츄레이션을 조절해 가지고 이 색깔을 맞추는 거예요. 이건 완전 RGB 조명의 그 고유의 영역인데, 휴, 그 360도로 되어 있는 색깔 원판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걸로 색깔을 맞추고 그 농도를 조절해가지고 이 색을 하는데, 제가 휴를 다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 대충 뭐 지금이 180도인가? 236도네요. 저 파란색이 180이라고 외우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적당하게 필요한 그 각도로 외워두시면은 나중에 현장에서 이걸 빨리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한 360도까지 가봅시다. 360도. 아, 이게 글씨가 막 되게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빨리 움직이는데도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이 모든 360개를 다 찍고 넘어가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영도는 이런 색깔 그렇게 좀 외워두시면은 현장에서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도 사실 휴를 잘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뭐 있냐면 RGBWT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지금 이 RGBWT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게 잘 보이려나요? 레드만 255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린 제로, 블루 제로, 화이트 제로, 텅스텐 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레드를 바닥으로 0으로 이렇게 쭉 낮추고요. 아까 255에서 시작한 건데 100. 언제 내려가냐? 7, 6, 5, 4, 3, 2, 1 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 나가서 화이트를 다시 또 255까지 가봅시다. 보통 이 광량 조절이 100단계로 되는데 얘는 여기서 사용하면 256단계까지 되는 거예요. 0에서부터 255까지니까 256단계죠. 다 됐네요. 255. 이게 화이트만 255를 킨 거고요. 여기다가 텅스텐도 255를 같이 켜봅시다. 텅스텐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됐어요. 255. 이게 화이트하고 텅스텐 두 개를 100%로 올린 거고요. 여기다 이제 또 필요한 색깔을 더할 수가 있겠죠. 블루를 더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블루가 0인데 블루 0이었던 거를 다시 또 힘들다. 언제 가니? 지금 180 정도까지만 255 중에서 180. 이게 블루가 180이 들어간 거예요. 화이트 255, 텅스텐 255, 블루 180. 그러면은 이런 색깔. 이건 저 광원이 좀 오버 같으니까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아예 피사체 같은 거 이렇게 놔보는 게 낫겠군요. 이런 식으로 좀 파랗게 나오죠. 그래서 색깔을 조절할 때는 휴도 괜찮고요. 그리고 RGBWT를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메뉴가 있냐면 FX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건 특수효과겠죠. 자, 이렇게 보면 라이트닝이에요. 라이트닝. 번개가 치고 있는 거예요. 쾅쾅쾅쾅, 쾅쾅쾅쾅쾅, 꽝. 이 리듬이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 쓰다 보니까 외우게 되더라고요. 이 리듬을 외우고 있으면은 이 외워가지고 어디에 맞춰서 쓰기가 편하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라이트닝 다음에 캔들 촛불인데 지금 그 광량이 100%거든요. 요거를 촛불처럼 보이려면은 촛불은 약하잖아요. 한 30% 정도 놔봅시다. 그래서 이게 제 손바닥에 이렇게 좀 보일래나요? 촛불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이게 약해졌다가 그렇죠. 약해지죠. 이런 식으로 울렁울렁 거리는 조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캔들 다음에 뭐냐? 파이어웍스 불꽃놀이죠. 불꽃놀이인데 31%. 이거 너무 약하다. 불꽃놀이 100%. 와, 불꽃이 터지고 있어. 이거 저도 많이 쓸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이어웍스 다음에 뭐가 있냐? 파이어웍스 다음에는 스트로브예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기자회견장 일반 조명이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뭐 말을 하는데 앞에서 파파파파 그러다가 딱 꺼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파파파파파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사진용 스트로브를 터트리면은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반씩 잘리죠. 이 포컬 플레인 셔터 때문에 반 나오고 막 차차차차차 이래요.
보통 그 스피드라이트들 그 속도가 10,000분의 1초? 이 발광 시간, 듀레이션 타임이 그렇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용 카메라로 찍으면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스트로보는 진짜 스트로보 효과를 내주는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낫지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 뭐가 있냐? 캅카, 경찰차입니다. 경찰차 나오는 거는 이 조명 끄고 이 사람한테 직접 때리는 것보다 배경으로 이렇게 배경에 이렇게 때려놓고 이 얘기를 한다. 뭐 범인이 도망을 쳤어. 뭐 이런 식으로 배경에다 때리면은 경찰차 효과는 다 나와요. 자, 이게 끝입니다. 다시 또 라이트닝, 번개. 자, 됐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다 보여드렸고요. 일단 꺼놓고 이제 세팅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걸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스탠드 5001 같은 경우에는 요걸 장착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스탠드인데 이게 이렇게 우스워 보여도 스탠드 가격이 좀 비싸요. 맨프로토가 좀 비싸죠. 그래서 요거에서 얘를 좀 떼어내고 배터리 풀르고 또 오예. 아, 이거 잘라내는 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빼고 또 다른 작은 스탠드를 한번 꺼내 봅시다. 저 뒤에 C 스탠드가 있긴 한데 C 스탠드도 무거워요. 솔직히 이 조명이 별로 안 무거우니까 C 스탠드까지는 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A자 스탠드 중에서 좀 작은 거 420입니다. 이걸 일자로 쭉 높이면은 4m 20까지 가요. 그런데 작다고 말씀드리는 게 일자로 썼을 때 4m 20이고 이 스탠드가 되게 재밌는 게 붐으로 변신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풀러가지고 일자로 쭉쭉쭉쭉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이 앞에 레버를 딱 당기면 스탠드가 이렇게 이쪽으로 꺾이면 안 된다.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면서 붐 스탠드로 변신을 해요. 이렇게 된 상태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하고 고정. 일단 세팅할 땐 고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조명을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머리에다가 이 아래쪽으로 장착.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엔 이걸 걸어야 되겠죠. 아까 일자 스탠드에는 걸 때 제가 좀 고생하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붐에 거는 게 훨씬 쉬워요. 요거를 또 2개를 꺼낸 다음에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서 느슨한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살짝만 한 두세 칸? 이 정도 느슨한 매듭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 뒤에다가 일단 걸어요. 그리고 얘를 여기 보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게 카운터 웨이트, 카운터 밸런스라고 부르는 그 무게추 다는 구멍인데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걸로 뒤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으짜. 그리고 꽉 조여주고 이걸 꽉 조여줘야 쓸 때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고정. 그리고 꼭지 잘라주고. 저희 꼭지 자르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한 상태로 이 배터리를 딱 꽂아주면 또 켜지겠죠, 얘 혼자서. 이렇게 하면 세팅이 끝난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케이블이 너덜너덜 거리잖아요. 이것도 케이블 타이로 해결하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쯤 앞쪽에 와서 느슨한 매듭 이렇게, 그리고 요 가운데쯤에 또 하나 느슨한 매듭, 그리고 나머지는 저 뒤에다 묶을 건데 너무 기니까 요거를 동글동글한 상태로 이쁘게 해서 여기쯤 이것도 느슨하게. 안 돼. 이쁘게 해야지. 뭔가 이쁘게 걸고 싶었는데 망한 것 같죠? 별로 안 이뻐 보여요. 자,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느슨하게 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대로 쓸 수도 있지만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써야 될 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럴 때 이게 좀 느슨해야 이 끈이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이렇게 느슨하게 매듭을 지어놔요. 자, 그리고 뭔가를 좀 찍어 봅시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볼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을까? 이게 계속 아까부터 FX 작동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러네요. 일단 꺼놓고. 됐어요. 이것들은 옆으로 좀 치우고. 자, 첫 번째 요거는 아이폰 5네. 아이폰 5 한번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니퍼 같은 거 뭐 흔히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요것도 좀 써가지고 녹도 조금 쓸어 있고 그러네요. 니퍼 하나 옆에다 놓고, 그리고 영상 하시니까 이건 다 한 번씩 보셨겠죠.
D11입니다. 제가 오래 썼어요. 그래서 다 까졌네요. D11 발신기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좀 던져 놓고 이 정도. 어씨, 마시다만 코카콜라 제로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으면은 저게 평상시에 어떻게 보였는데 어떻게 나오겠다. 그거 보이시겠죠? 사실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조명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쁘게 잘 나오는데, 야, 이 조명 설치하는데 1,000만 원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명은 이렇게 그 뭐랄까 생각 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와, 되게 배신감 드네요. 저쪽 카메라가 녹화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확인해 보니까 카메라가 꺼져 있어요. 배신감. 자, 카메라는 이게 RX100인가? RX10인가? 뭐 그런 거예요. 저도 RX100 마크 7? 야, 뭐야 이거. 뭐 여기까지 나왔어? 자, RX100으로 세팅을 했고요. 아무거나 찍어도 잘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걸로 했어요. 자, 전원 일단 켜보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위치에다가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너무 앞으로 갔다. 이거 조금 뒤로 이 정도 되면은 쟤를 잘 비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 돼. 여기 머리를 살짝 풀러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넓게 배치했으니까 고르게 조광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끈이 저기 걸리니까 요거 끈들도 살짝 정리를 해주고요. 뭐야. 자,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조리개는 8.0 ISO 100 그리고 좀 이렇게 주물주물이 아니죠. 줌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그리고 시작해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위에 조명을 꺼야 되는데, 자, 위에 거를 끄면은 요런 느낌. 그리고 위에 조명, 요 주변 조명을 켜면 요런 느낌.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자, 가봅시다. 움직여. 야, 제가 요즘에 요걸 많이 찍고 있어요. 제품 같은 것들 필요하니까 이런 거 찍을 때 아주, 이것들이 뭐 새 것도 아니고 뭐 예쁜 것도 아니고 오래된 물건들인데도 불구하고 조명바를 이렇게 받으니까 꽤 그럴싸하게. 그리고 카메라도 RX100이 이렇게 좋은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됐어요. 요거 딱 켜고 아예 다른 느낌 뭐가 있나? 하나만 놓고 뭐 진짜로 제품을 찍듯이 우와! 아우! 애플이네, 애플. 아우, 이거 좀 닦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둘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그리고 슬라이더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위치를 이렇게 해서 딱 잡고 됐어요. 그리고 위에 조명은 꺼주고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 둘 달려라. 야, 저기 조명 소프트박스가 좀 비치고요. 저기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이 선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형광등이 켜져 있어요. 이 LED T5 등이 켜져 있는데 그게 비치는 거예요. 야, T5가 지금 위쪽 애플 마크를 지난 거예요. T5도 끄고 올 걸 그랬나 봐요. 그럼 아예 제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자, 조리개 8 그리고 60분의 1초 ISO 100으로 해가지고 지금 촬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이라든가 어떤 제품 같은 거 촬영을 해보시면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꽤 잘 나와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인물, 특히 인터뷰 같은데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올리고, 인터뷰는 사실 이렇게 붐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조명을 저 앞쪽으로 좀 옮기고 옵시다. 자, 됐어요. 인터뷰 세팅 하나 인터뷰? 한 개로 하는 인터뷰? 이렇게 쓰나? 인터뷰를 조명 하나로 찍지는 않거든요. 보통 조명을 2개 혹은 3개 정도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쓰면은 조금 애매한데, 어떠한 경우에 유리하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그 공간에 있는 형광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랄까 할까
주변 광원들 있죠. 자연광. 여기서 말하는 자연광이라는 건 형광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초보자들은 자연광 그러면은 무조건 태양광인 줄 알아요. 태양광하고 천공광 뭐 이런 것들이 자연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출에 있어가지고 자연광이라는 거는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광원 있죠. 가로등이 있으면 그 밑에 그거 자연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연출 광원을 갖다가 꽂게 되면 그 연출광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광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그 상태의 조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자연광 상태에서 이 연출되는 조명을 하나를 집어넣는 건데, 자연광이 거의 안 느껴지시죠? 이것도 한번 꺼볼까요? 이 녀석? 이렇게 끄면 이게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광원이에요. 그런데 카메라의 조리개가 좀 낮아졌으니까 저걸 좀 높이고 올게요. 자, 요게 사무실에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 LED 라이트가 이 정도예요. 조리개는 2.5고요. ISO 250, 60분의 1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요걸 켜가지고 이제 연출 광원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세죠. 그래서 광량을 좀 주변하고 어울리도록 낮춰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30%, 이게 딱 30%예요. 근데도 광이 좀 세네요. 그러면 20%, 요 정도. 자, 그리고 이게 라이트가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는 조건이고요. 이거는 라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는 조건이에요. 겨우 이 70W 조명에 20% 정도의 라이트를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터뷰라고 친다면은 상당히 그 사람에게 광원이 집중되면서 뭔가 연출을 했다, 그리고 좀 퀄리티가 높아졌다, 이런 것들을 느끼실 만큼은 충분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이거 광을 높이고 이걸 킵시다. 와, 저거 하얗게 날아가는 거 봐. 이쪽은 조금 어렵겠죠? 그럼 저쪽 카메라를 보고 저거 안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날아가네요. 카메라 다시 만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2가지 정도 제품, 물건 촬영하고 그리고 인터뷰 촬영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살짝 보여드리고 왔어요. 정리를 이제 해볼까요? 제일 큰 특징 뭐냐면은 뛰어난 라이트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어요. CRI가 92에서 98까지, 93에서 98이었나요? 저도 이거 숫자 같은 거 잘 안 외우니까 어쨌든 최대 98까지 올라가는 그런 굉장한 퀄리티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가벼운 무게예요. 1.65kg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라이트 패널형으로 된 것들은 대부분 금속으로 만든 이 커버, 껍데기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무거워졌었어요. 그런데 얘는 이 패널 자체를 엄청나게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5001 스탠드 있죠. 5001 블랙인데 요런 거에도 라이트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조명이 가볍다는 거죠. 조명이 가벼운 만큼 가지고 다니기도 수월하고 컨트롤하기도 수월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간단해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게 파워 코드 5m짜리잖아요. 뭐가 없냐면 어댑터가 없어요. 전원 어댑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컨트롤러가 살짝 무거워지긴 했는데 그거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컨트롤러가 무거워진 대신에 어댑터가 없으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먼저 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걸 먼저 쓰신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어댑터 연결하고 거기에 컨트롤러 연결하고 그리고 조명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이거 엄청나게 편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댑터 따위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간단함을 세 번째 장점으로 꼽고 싶어요. 자, 모든 조명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약점들도 있어요. 약점은 뭐가 있냐면은 만듦새? 싸잖아요. 못생겼어요. 그건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저 뒤에 붙어 있는 게 카본 모양의 스티커예요. 카본으로 만들어진 패널이었으면은 아마 여기서 저 카본 패널 들어가면 최소한 10만 원? 20만 원? 좀 많이 비싸졌겠죠. 그 정도로 만듦새를 개선을 했으면. 그 사소한 부수 기재들, 그런 것들이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듦새는 좀 싸 보이긴 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꼭 필요한 제품들, 이 앞에 이 소프트박스 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퀄리티가 꽤나 괜찮은 물건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무선 리모컨. 요거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리모컨보다 저도 뭐 항상 뭐 가가지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편이라서 이 리모컨들은 현장에서 쓰다 보면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없어지니까 뭐 그러려니 합시다. 리모컨 안 쓰게 되더라고요. 특징은 이 정도면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조명을 새로 산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조명도 여러 가지 이 장르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그리고 광량도 다양해요. 광량이 요건 70W급 조명인데 뭐 300W, 600W, 800W, LED로 800W짜리도 제가 써봤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광량은 진짜 어마어마한데 엄청 무거워가지고 스탠드 같은 것들 제 스탠드 중에서 좀 이것도 두꺼운 편이고 그리고 뭐 C 스탠드 저것도 좀 작아가지고 안 쓸 정도로 800W는 크거든요. 스탠드만 막 10kg, 20kg짜리 갖고 다녀야 되고 거기다가 이 배터리로 800W를 아직 구동을 못해요. 그래서 렌탈샵 가가지고 2kg짜리 발전기를 빌려가지고 발전기 갖고 다녀야 되고 막 이런 그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걸 나눠가지고 요거 10개 가져가면은 700W 나오죠. 그럼 비슷한 광량 될래나? 그리고 조금 가져가야 될 때는 10개를 샀으면 그 중에서 한 2개, 3개 이렇게 나눠서 들고 다닐 수 있는데 800W짜리는 그 큰 걸 통째로 가져가가지고 광량을 줄여가지고 약한 광을 쓰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조명을 여러 개 사는 게 큰 조명을 하나 사는 것보다 쓰임새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간혹 큰 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명 사시게 되면 요 정도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